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영구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 제가 오랜만에 발견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다 아시다시피,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안나푸르나죠. 안나푸르나에 2010년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지금 같이 갔던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둘이서 히말라야를 정복하겠다고 갔던 기억이 나서 그냥 한번 뜬금없이 가져왔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사이너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주로 크레스트 어프로치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레테럴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닥터 허스 사이너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보면은 클래스 4죠. 클래스 4 C 픽세이션 또는 CM 픽세이션이 되겠고요. 주로 이런 레테럴 어프로치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측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뼈 이식을 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걸 이제 클래스 4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잔종골이 1mm에서 한 3mm 정도 남았을 때 시도를 하는 그런 테크닉이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컨벤셔널 레테럴 어프로치는 커다란 윈도우를 형성하고 이렇게 라운드 바로 구멍을 크게 뚫는 테크닉인데, 이것은 굉장히 리스키하고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수식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게 피해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너무 느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또 상당히 큰 윈도우를 형성을 하면서 우리가 감히 어프로치 할 수 없는 그런 테크닉으로 했던 것이, 이게 자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뭔가 레테럴 어프로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것이 과연 어떤 걸까 고민을 했던 시절, 191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그런 테크닉이 SLA 테크닉, 사이너스 레테럴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레테럴 어프로치 테크닉이고요. 이렇게 간단한 구멍을 지금 우리가 쓰는 컨트롤 앵글의 엔지에 달아서 구멍을 간단하게 뚫는 테크닉을 2008년도에 개발을 했네요. 이미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라서 제가 더 이상 이거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이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건데요. 테크닉 간단히 설명하면은 우리가 LS 리머라든지 C 리머라든지 이렇게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이 SLA 키트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LS 리머는 이제 S 리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을 좀 다이아메트를 크게 하고, 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세 날을 가지고 있으나, 굉장히 평평한 그런, 그 끝을 가지고 있는 LS 리머, 이것이, 지금 유명한, 드릴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구멍을 간단하게 뚫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그냥, 한 5mm에서 한 7, 8mm 직경에 그런 구멍을 뚫는 거를 말하고, 이거는 2008년도에 돼지한테 했던 실험으로서 보시면은 한 2000rpm 정도 딜링 하시게 되면은 저렇게 뭔가 가운데 뭐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시죠? 이건 실제 구간 내에서 하는 케이스고, 보시면은 2000rpm으로 간단하게 드릴링을 함으로 인해서 멤브레인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저렇게 간단하게 레테럴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그 중에 특이한 것은 구멍을 크게 우리가 레테럴 고속으로 뚫었지만 거기에 우리 S 리머에서 나타났던 그런 본 코어, 얇은 본 코어가 이 레테럴에서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이 이제 멤브레인의 그 티어링을 또 방지해 주기도 하는 그런 희한한 테크닉이고요. 구멍을 작게 뚫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멤브레인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본이 잘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을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이렇게 구멍을 2개를 뚫고 뼈 이식을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아주 뼈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C리머도 있는데 좀 날카롭게 생겨서 좀 이제 위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조금,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앞에 거는 LS 리머고, 이건 C 리머죠. 그래서 본 코어를 우리가 이렇게 따내서 뼈 이식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제, 이것도 지금 얇은, C 리머 써가지고, 본 코어를 따냈고, 뼈 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걸, 다시 재위치시켜가지고, 좀 더 본의 형성이 좀 빨리 되게 하고, 소프티슈가 자라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테크닉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리머, LS리머 차이는, LS리머는 그냥 밀면서, 딜링해가지고 갈아 없애는, 그라인딩 해서 없애는 거고요. C리머는 그 코어를 그대로 남겨서 다시 뚜껑으로 사용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둘 중에 뭐 어떤 거를 선호하냐 하면은 뭐, 이제 가장 안전하게는 LS리머일 거고, LS리머를 쓰다가 한 번씩 C리머를 써보시면, 이게 아주 좋다는 걸 또 느끼고, 어떤 분들은 C리머를 즐겨 쓰십니다. 저는 뭐, 주로 C리머를 많이 하면서, 그거를 이제 따내고 다시 덮는, 그런 테크닉을 쓰면, 보시면 이렇게, 뼈가 아주 완벽하게, 빠른 시간에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거를, 그 뚜껑 코어를 고정시킬 필요는 없이 그냥 거퍼만 이렇게 갖다 위치만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뼈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푹 들어갔다가는 구멍이 뻥 뚫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멤브레인이 그냥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은 안 그럽니다만은, 찢어지나 보자하고 한번 쑥 들어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뼈를 남겨놓은 다음에 톡톡 쳐가지고 드러내는 방법을 많이 쓰죠. 컨벤셔널은 이렇게 larger window고 SLA 테크닉은 small window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을 박리하는 방법은 그 팁으로 이렇게 본을 느끼면서 해줘야 되는 거지. 이 팁이 만약에 본을 컨택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들렸을 때는 저렇게 멤브레인이 찢어진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큰 걸 안 쓰고 가는 걸 쓰는, 작은 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고수로 갈수록 이렇게 작은 게 좋다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면 얘가 그 월이 이렇게 평평하면은 이게 큰 것도 한꺼번에 쑥 밀면 그냥 쭉 박리가 돼서 좋긴 하지만, 울퉁불퉁한 그런 면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고, 어느 한 그런 부분을 만나서 샤프한 부분을 만나게 되면은, 이 큰 걸로는 그거를 박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작은 걸 가지고, 그 매핑을 하면서 사이사이를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디테일한 면에서는, 이런 작은 마이크로 엘리베이터가 좋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작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자, 홀은 어디다 뚫느냐? 가장 아래쪽, 가장 앞쪽에 이렇게 뚫는다. 가장 앞쪽, 가장 아래쪽에 뚫는다. 왜 아래쪽이냐? 여러 가지 있죠. 왜 위에 아트리도 존재하고, 또 너무 위에 뚫으면은 인피리어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이 홀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저 밑에까지 작은 구멍을 통해서 뭐 밑에 플로어까지 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이제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은, 아까 그 케이스인데, most anterior, most inferior에 감을 잡고, 주로 이제, 그 플로어, 고에서 한 0.5mm 이내에 구멍을 뚫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최고의 고속을 냅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지금 2000rpm인데, 2000rpm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1대1을 사용해서, 2000rpm 이상 하셔도 괜찮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약간 아테리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아테리가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 걸 여기서도,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LS리머는 굉장히 안전해서, 거의 멤브레인이 찢어지지 않고, 쑥 들어가도
이렇게 얇은 본 디스크가 형성이 돼가지고 잘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고 그 주변에 먼저 박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천천히 플로어를 박리를 시키죠. 보통 이제 이 라테럴 쪽의 월을 많이 박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미디얼 쪽의 월이 또 있는데 미디얼 쪽의 월도 잘 박리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플로어만 이렇게 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되는 건데 너무 여기서 레테럴 쪽에 많이 올리고 이렇게 미디얼까지 올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뼈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버칼 레테럴 쪽에는 아테리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 아테리를 건드리게 되면 또 브리딩이 되니까 주로 이게 플로어만 박리하는 쪽으로 그래서 약간만 올려서 뼈를 집어넣고 임플란트 심는 쪽이 훨씬 더 요즘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박리를 전부 다 했습니다만 지금 그러지 않고 천천히 박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쪽을 박리하는 그 엘리베이터 넘버 3인데 앞쪽이 박리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 앞쪽으로 오라는 얘기가 뒤쪽은 박리할 수 있지만 앞쪽이 박리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 안 찢어지면은 볼록볼록 멤브레인이 움직이고 여기서 지금 칼포를 사용했네요. 이렇게 시린지에 담아서 집어넣고 이거를 제일 먼저 저 뒤쪽에 먼저 뼈를 집어넣습니다. 이쪽에 뼈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앞쪽에 지금 뒤쪽에 이렇게 지금 septum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septum 쪽에는 또 뒤쪽에 또 이제 사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쪽 뒤쪽엔 또 뼈 이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에는 우리가 그 S리머로 그 septum을 뚫고 들어가면서 뼈 이식을 하는 그런 테크닉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septum 쪽에 지금 드릴링을 하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S리머로 드릴링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것이 미디얼 쪽으로 드릴링 될 수도 있고 디스탈 쪽으로 드릴링 될 수도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이 S리머는 안전하게 뚫을 수가 있고 지금 septum 쪽에 드릴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고정을 얻겠다는 거, 임플란트를 고정을 얻겠다는 거니까 이제 상당히 좀 그 고전력이 좋은 플레이스먼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레테럴 어프로치, 크레스트 어프로치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앞쪽에 뼈 이식 다 했고 뒤쪽에 뚫은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제 드릴링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미 뼈 이식을 한 다음에 드릴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박리만 하고 드릴링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이게 뼈 이식을 하고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우리가 뭐 셀프 컴팩션, 뭐 셀프 태핑, 그 다음에 뭐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구전력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고 주로 이제 뼈가 뭐 D3, D4 보일 때는 더더욱이 이런 테크닉을 많이 구사를 하게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30N에서 40N 얻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40N 뒤쪽에 이 septum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40N을 거뜬히 얻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앞쪽에도 이건 좀 2008년, 9년도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IS1 임플란트를 심고 있는 거예요. 뭐 잔존골이 뭐 2mm밖에 안 되지만 좋은 고정력이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2개를 심었고요. 보시면은 제가 차팅을 했던 건데 2009년도네요. 여기 septum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고요. 앞쪽에는 뼈 이식을 했고 26번은 4개월, 27번 anytime 이렇게 임프레션 데이트가 적혀져 있고 D2, D3본에 40N, 45N 얻었던 그리고 잔존골이 2mm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뼈 이식을 상당히 많이 한 걸 볼 수 있고, 세툼의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철이 끝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 컨벤셔널은 굉장히 플랩을 많이 여는 반면에 SLA 테크닉은 미니멈 플랩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안해 낸 것이 세밀룰라 인시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스카가 좀 생겨서 아프고, 그래서 이제 고안해 낸 것이 스몰 버티컬 인시전을 하는 거죠. 한 1cm 정도나 조금 1.5cm 정도 인시전 한 다음에 벌려서 똑같이 SLA로 구멍을 뚫고 박리하고 뼈 이식하고 수축해주게 되면은 한 1, 2주 이내로 깨끗하게 낫고 거의 아픔 없이 레트럴 어프로치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잔존골이 한 2mm 정도 있는 싱글 케이스고요. 5번에 임플란트 진입하는데 스몰 버티컬 인시전을 하려고 에피셀리움을 인시전하고 그 다음에 머슬을 블런트 다이섹션을 해서 벌린 다음에 페리오스테움을 인시전을 하죠. 그리고 완전히 벌리면 브리딩이 적으면서 머슬을 커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인도 적고 브리딩도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자, 이제 오픈시킨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LS 리머를 사용했네요. 1개짜리면 제일 작은 걸로 4.5짜리 가장 최고의 속도 2000rpm을 사용을 하고, 얇으면 단번에 뚫리기도 하지만 두꺼운 경우에는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들 익스텐저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멤브레인이 약간 까맣게 보일 정도에 됐고요. 그냥 과감하게 드릴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뚫렸죠. 이제 멤브레인을 엘리베이터로 살짝 고기만 너무 많이 박리하지 마시고, 싱글짜리니까 살짝 박리를 하시는 장면인데요. 디스탈 쪽 박리하고 미지아 쪽 박리하고 그 다음에 인페리어 쪽을 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인페리어 쪽을 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에는 이 본을 따라서 이게 지나가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멤브레인을 박리하는 거고요. 그렇게 박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뼈 이식을 하죠. 그것도 적당한 양을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올릴 거야. 만약에 10mm를 올릴 거면 한 0.8cc에서 한 1cc까지인데 거의 싱글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어느 정도 좀 빡빡하게 집어넣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너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덴스하게 집어넣고 그런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에 되고요. 이제 임플란트 심으려고 살짝 거기에 인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살짝 꺼내고 뼈 이식했으니까 드릴링을 마음껏 할 수 있죠. 그래서 CMI IS2 액티브가 식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5번이니까 4.0의 10mm 임플란트를 심고 있습니다. 잔존골이 한 2, 3mm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디얼 로딩은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15N에서 15N이면 아주 좋고요. 썩멀지 할 수 있고 15N 이상 되면은 넌썩멀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넌썩멀지 많이 해서 잘못해서 막 돌리다 보면은 임플란트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쑥 들어가 버리면 이게 찾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잘 보면서 마지막에는 손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한 25N 정도 얻었네요. 그래서 힐링이 연결됐고, 자, 보시면은 간단한 버티컬 인시전을 했기 때문에 슈처도 아주 간단하게. 거기에 멤브레인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약간 이제 필링을 하게 되면, 간단히 슈처에 의해서 이제
뭐 수술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렸고, 이렇게 오른쪽 것처럼 이제 멀티플을 심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 역시 똑같이 버티컬 인시전을 하고 구멍을 한 개를 뚫고 저 뒤쪽까지 뼈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간단히 꾸며놓고 그 다음에 플랩리스로 이렇게 펀칭 테크닉을 써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일주일 됐잖아요. 뭐 깨끗하게 나섰죠. 환자는 뭐 전혀 아픔이 없고요. 이게 이 버티컬, 스몰 버티컬 인시전. 그것도 미니멀리 인베시브 테크닉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렸고 여기까지 다 뼈 이식이 된 상태고, 이쪽은 크레스트 어프로치, 저쪽은 레테럴 어프로치.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의 길이가 좀 다르죠? 2009년도에 끝난 케이스네요. 2015년 6년 후에 아주 멀쩡하게 6년 후에 아주 본너스도 전혀 없이 잘 성공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레테럴 어프로치하고 크레스트 어프로치 두 개가 이게 같이 조인된 게 이게 사이너스 올키트인데, 이 올키트에는 뭐 임플란트 심기 위한 드릴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드릴은 액추얼 랭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5mm면 5mm 스탑버 끼면 정확하게 5mm가 드릴링되고 7mm면 7mm, 3mm면 3mm가 드릴링되는 액추얼 랭스가 들어있고, 보시면 이렇게 오스테오톰을 할 수 있도록 드릴을 핸들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 레테럴 컴팩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드릴이 뭐 또 있으면서 이렇게 벌리는데, 우리가 그 얘기는 이미 다 했죠. 그래서 뭐 벌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벌리는 테크닉이 있다. 생각하시고, S 리머, 그 다음에 뭐 LS 리머, C 리머, 그 다음에 사이드 커터, 여기에 이런 스타퍼도 존재하고, 멤브레인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머쉬룸이 있는데, 머쉬룸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너무 넓잖아요. 한 번에 우르르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죠. 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멤브레인을 박리하려면은, 이런 작은 마이크로 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안전하다, 훨씬 더 안 찢어진다, 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뭐 사이드 커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얘기했던 이런 오토 엘리베이션 키트도 이 사이너스 올 키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속도를 좀 더 내서 이제 멤브레인 티어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멤브레인이 티어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테럴 어프로치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구멍이 뚫어지는 거 하면 조금 더 만지다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멤브레인조차도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 너무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환자한테는 처음에 엑스레이 CT 찍어보면 아주 거의 안 보이는 경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런 경우가 그냥 타치만 해도 이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환자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 좋죠. 이게 당신의 멤브레인은 너무 얇아서 건드기만 하면 터질 수도 있다. 그러면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러면 그때 와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덮고 나오면 되고, 또 한 3개월 후에 다시 열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환자한테 얘기하고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덮고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럼 명의가 되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이 멤브레인 티어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냐? 다른 부분, 이제 멤브레인 터지지 않은 부분을 계속 박리를 시키다 보면 얘가 이렇게 텐션이 약해지죠. 그래서 들려 올릴 수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LS 리머를 쓰면은 뭐 적어도 오프닝 할 때는 그런 티어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됐을 때 위에다가 이제 뭐 콜라테이프 같은 걸 덮고서 위에 밑에 뼈 이식하는 거, 그런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경우가 보시면 이게 세프툼이 존재해서
그 septum에다가 제가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드릴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드릴링을 이제 뭐 이렇게 플랩을 열면 어디 가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뻥 뚫었는데 드릴로 구멍이 뻥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잘못 뚫은 거죠. 이쪽에 뚫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뚫은 거죠. 그러다가 거기다 뼈를 넣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없이 뼈 이식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레트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빨리 레트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쉽게 끝날 수 있는 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게 되고, 그러면 좀 짜증이 좀 나죠. 뭐 이제 시간도 막 걸리니까. 어쨌거나 뭐 이렇게 레트랄 어프로치 들어가서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고, 얇게 구멍이 난 그거는 그냥 들어 올리면 더 이상 뭐 찢어지도 않고 걱정이 되시면 콜라 테이프를 조금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만 주면은, 붙여만 주면 밑에 뼈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40N, 35N 얻고 6개월 후에 칼포가 들어갔네요. 1cc가 6개월 후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멤브레인이 얇은 구멍이 났지만 상관없이 뼈 이식을 레트럴 어프로치로 잘 했고, 그리고 보철이 끝났습니다. 이쪽에는 아까 했던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반대쪽에 이거는 뭐 전체가 다 임플란트고 지금 2개만 자기 차가 남은 그런 케이스네요. 그래서 이게 멤브레인을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 최대한 들어 올려라. 들어 올리고 막 이제 다 찢어져가지고 벌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거를 콜라 테이프로 막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덮고 나와라. 그냥 덮고 나오라 그랬고, 근데 이제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다가 뼈를 다져 놓고 위에다가 뭐 이제 PRF라든지 뭐 콜라겐 멤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덮어서 이제 메디케이션 하면서 좀 추이를 시켜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뼈 이식도 바로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덮고 나오시고 3개월 후에 다시 하시면 또 멤브레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뭐 아까 그거죠. 구멍이 뻥 뚫려서 이게 아주 초창기 했던 케이스에서 어쩌다 구멍이 난 케이스인데, 이렇게 콜라 테이프를 위에다가 덮어주면은 이제 벌렁벌렁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이제 거기다 뼈 이식을 하고 그냥 슈처가 나온 거죠. 6개월 후에 다시 봤더니 뼈가 이렇게 잘 차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멤브레인이 굳이 이렇게 티어링이 됐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여기 리전이 굉장히 큰데 도저히 치료가 안 돼서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였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버칼 쪽에는 아예 본이 없죠. 그래서 사이너스 내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자, 박리하고 들어가면서 쭉 갈게요. 이제 박리를 해봤습니다. 버칼본이 아예 없죠? 버칼본이 아예 없고, 사이너스하고 경계에서도 거의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서지칼, 큐렛으로 먼저 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엘리베이터를 써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박리를 이제 서서히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그 CT를 봤지만 CT상에 상당히 좀 이게 여기 보면 이게 septum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고, 멤브레인이 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좀 잘해보려고 멤브레인 안 터뜨리고 잘해보려고 비디오까지 찍어가면서 내 솜씨를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 하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까만 게 더욱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멤브레인이 그냥 아주 힘없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여기서 그 비디오를 다시 덮고, 더 이상 이제 실망한 상태에서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혹시나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케이스를 보겠지 하면서, 계속 비디오를 찍어댔던 케이스인데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 멤브레인 들어 올린 다음에 이 콜라 테이프를 좀 이제 넓게 콜라 테이프를 물에 적신 다음에 저 뒤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밀어 넣고요. 네, 최대한 이게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뼈를 집어넣으면 뼈가 아예 이렇게 쑥 다 사이언스 들어가지 않을 정도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다 집어넣다가 뼈를 넣을 때 문제가 될까봐 다시 끄집어내는 장면이에요. 약간 끄집어내고 거기에 뼈를 천천히 그냥 넣으면 다 들어가니까 그냥 아래로 이렇게 쟁여 넣는 거죠. 조금씩 적당히 넣은 다음에 그냥 폐쇄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뼈 이식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또 그땐 또 뭐에 씌었는지 임플란트에 심겠다고 지금 또 드릴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다 보면 이렇게 맛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또 그냥 덮고 나오면 되는데, GBR 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냥 굳이 임플란트를 심겠다고. 그때 2008년도 그때 당시니까 CMI 임플란트, 익스터널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정력은 좋게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CTM을 이제 하려고 CTM을 썼던 케이스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CTM을 써서 수첩까지 했죠. 여기 보면 이제 CTM이 여기 있고, 위에는 하나는 힐링을 연결했고, 그러니까 힐링이 CTM을 덮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에는 뼈 이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힐링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요 밑에 CTM이 들어있고요. 여기 6개월 후의 모습인데, 역시 노출이 되지 않으면 CTM은 굉장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워낙 all or nothing 정도로 잘 되는 건 그냥 엄청나게 뼈가 잘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뼈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CTM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에도 뼈를 잘 넣고요. 6개월 후에 완성이 됐고 3년 후에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년 잘 유지가 되고 주변에 본도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이 터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이 경우도 지금 잠깐 보면은 27번이 좀 문제가 돼서 발치를 했고, 한 달 후에 열었을 때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봤더니 완전히 27번 쪽은 완전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멤브레인이 완전히 뚫린 건 아닌데, 진지바랑 붙어 있죠. 그래서 진지바 붙어 있는 경우에 거기를 커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프티슈까지 같이 밀어서 사이너스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거 하나를 집어넣어주고, 뼈 이식을 하게 되죠. 일단 칼표를 썼고요. 임플란트를 심고, 워낙 부위가 넓기 때문에 여기 좀 CTMM E 타입을 사용해서 그냥 갖다가 얹어놓은 정도고, 그 정도로 이제 슬링 수출을 하죠. 수출하고, 보시면은 DM본이 들어갔고, 라이오플란트, 그 다음에 CTMM E 타입 썼고, 네. 2010년 1월 18일 상당히 많은 뼈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6개월 후에 CTM을 써 있는 상태에서 앞쪽은 이미
템포라리가 들어가 있고, 이제 뒤쪽에 이제 7번 쪽에 오프닝을 해봤더니, 이렇게 뼈가 완벽히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허당인 곳에 이렇게 뼈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네, 이제 뒤쪽에 임플란트 IS2 액티브가 심어졌고요. 20뉴턴 정도 얻었네요. 여기죠. 이게 2010년 8월이네요. 2010년 12월에 완성이 됐고, 13년 4년 후의 모습 완벽히 유지되고 있고요. 2016년 6년이 지난 후의 모습인데 기가 막히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뼈가 없던 곳에도 이렇게 그라프트된 본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리 브리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 레테럴 월 쪽에 이제 아테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 잘못 드릴링 하다 보면은 이제 동맥 출혈이 돼가지고 이제 브리딩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당해보신 분들은 이제 뭐 레테럴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당하신 분들은 나이 하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CT를 찍어서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반쯤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이너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쯤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LS 리머로 밀고 들어가면 다 아테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테리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가장 아래쪽에다가 뚫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 뚫어야지 된다는 거고, 이제, 자, 제가 지금 아테리 브리딩을 한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 컨트롤이 uncontrollable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를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브리딩이 막 되고,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막 그냥 이게 입에서 넘쳐 나오는데, 이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걸 아무리도 안 됩니다. 우리 모스키토로 헤모스타트로 아까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 이 윗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게 크러싱 해주는 게 중요해요. 크러싱, 딱 크러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러싱을 해주면 멈추죠. 근데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도 있죠. 반대쪽을 같이 이렇게 꽉 크러싱 눌러주는 상태로 있으면,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담배 피고 있거나 좀 기다리시면 멈춥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멈추면 그 상태에서 그냥 덮고 이미 너무 놀랬기 때문에 덮고 나와서 뭐 그 다음번에 다른 걸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테리 브리딩에 대해서 한 번씩 그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아테리를 조심하게 되는데, 방법은 뭐예요? 석션을 쫙 하면서 브리딩이 어디가 되는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고 거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모르면 뭐 방법을 못 찾는데요.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아테리가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LS 리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테리가 이게 밀려 들어가요. C타입은 이게 밀려 들어가서 여기가 이게 아테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아테리가 지나가죠. LS 리머로 과감하게 한번 거기를 뚫어봤어요. 자, 지금 이렇게 뚫어보니까 아테리가 여기 딱 보이죠? 저게 아테리예요. 밀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박리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데, C타입은 박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LS 리머의 또 위력은 저런 거예요. 아테리를 밀어낸다. 나중에 많은 질문이 나올 건데, 그건 나중에 우리 유저 포럼에서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천천히 그 아트리를 박리시켜요. 이게 그 걸쳐져 있는 아트리를 이렇게 박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안 하면 아트리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그 자신이 없으면 건들지 않으시는 거죠. 예. 불인되면 어떻게 해라? 무조건 뭐 멤브레인이고 뭐가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눌러서 잡아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최대한 이제 아트리를 박리하든지 그게 자신 없으면 그냥 플로어만 박리시킨 다음에 거기다 뼈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캘포가 들어갔고요. 여기 지금 허당인 곳에 이제 발치하고서 이제 허당인 곳에 임플란트가 심어집니다. 뭐 CMI 임플란트는 고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발치와의 식립은 자신감 있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역시 IS2 액티브 5.0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있네요. 뭐 잔존골 뭐 한 1, 2mm밖에 안 넘어 있는 곳에 임플란트를 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뒤쪽에 지금 거의 이제 뼈가 없는 부분에 임플란트가 식립하고 고정력도 한 2, 30 정도 뭐 얻으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주로 바깥에 사이너스 안쪽에는 캘포라든지 디엠본 같은 합성고를 쓰고 바깥쪽에 GBR 쪽에는 주로 이제 리제나스 같은 우리 휴먼본을 사용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거는 컨테인트 디펙트니까 고정만 얻어지면은 주변에 그냥 뼈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뭐 자가본도 좀 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최대한 섞어서 쓰면 훨씬 더 좋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하나 덮고, 자, 릴리징 액션을 약간 해주면서 뭐 간단한 슈처를 합니다. 이게 콜라겐 멤브레인은 슈처를 뭐 그냥 어느 정도 해줘도 대부분 문제가 안 되고요. 역시 뭐 한 4, 5개월 후에 임프레션이 체득이 되고, 이거는 피캡 임프레션 고핑을 이렇게 포지셔너로 연결해 가지고 연결을 시킨 다음에 임프레션을 체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SCRP 2피스, 1피스 2유닛이 완성이 됐고, 보철이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2013년도에 완성이 됐었고, 지금까지 팔로업을 2018년까지 했네요. 18년도에 보면은 뭐 아주 그 주변이 뼈가 없던 부분에 뼈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게 지금 그라프트된 본이죠.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경우인데 간단한 재밌는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전부 다 발치하고 심어야 될 케이스고, 레테랄 뭐 1, 2mm밖에 남지 않았고요. 거기에 구치부부터 먼저 레테럴 어프로치로 긴 임플란트를 심고 한 8개월 기다리는 사이에 여기 이제 레테럴 어프로치니까 뼈가 잘 형성이 된 거를 올라간 거 볼 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에 8개월 기다리는 동안에 나머지 부분에 임플란트를 짜자자 이제 심고 너무 많이 심었나요? 가장 많이 심을 수 있는 개수 몇 개인가요? 저는 11개입니다. 한 악에 11개요. 위에도 세보면 11개 맞을 거예요. 아래도 11개고요. 그리고 3피스를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 더 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건 뭐 전부 다 PFM이죠. 요즘에 지르코니아를 사용하면 훨씬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잘 됐고요. 저도 이 케이스는 환자 이름도 잘 모릅니다. 워낙 오래돼가지고, 잘 쓰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거의 사이너스를 정복했다고 말해도 될 정도인데,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은 뭐 10년 동안 쭉 팔로우 해보았던 케이스들이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페일이 한 16개 일어났고, 전체적으로 성공률이 98.5%. 그러면 이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너스 쪽에서. 사이너스가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뭐 다 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구간 내 어느 곳보다도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재밌고 성공률도 가장 높고 그런 것이 사이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CMI 픽세이션 개념을 잘 적용하고 클래스 1, 클래스 2를 잘 구분해서 가급적이면 클래스 2 쪽으로 해서 고전력을 얻고 그 다음에 이 고전력을 다룰 수 있는 임플란트와 그 다음에 SCSLA를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성공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이런 클래스 2 CMI 픽세이션 개념은 아주 훌륭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작은 구멍을 뚫어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테크닉을 구사한다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클래스 1부터 클래스 4까지 전부 다 픽세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고전력을 얻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던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훌륭한 테크닉들은 한국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모든 그 유럽인들이나 그 서양인들이 열광하는 그런 테크닉이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어책도 썼고요. 지금까지 이제 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글쎄요, 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고 디스커션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또 경험할 많은 것들이 있고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하나 또 풀어가도록 하고 케이스들이 있으면 좋은 케이스 하나씩 들고 나와서 다시 디스커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